묻히면 어차피 빠질 거니까 깨졌어요, 이렇게.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을 쓰면 부정기염 상태로 배출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뽀뽀를 하면 안 되는지. 뽀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리둥이 TV. 안녕하세요, 리둥이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리둥이맘 지인인 이민재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만 3세 구강관리, 유치관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제가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민재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고요. 지금 서울 M치과 대표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찾아보니까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친절하다. 뭐 간호사도 친절하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과잉 진료 없고 막 너무 좋다고 그런 평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식은 Q&A식으로 제가 궁금했던 점들, 리둥이 키우면서 치아에 문제 생겼던 것들 관련해서 Q&A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보호자의 충치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뽀뽀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괜찮지 않나? 약간 그런 게 좀 생겨요. 그래서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뽀뽀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충치균이 쉽게 옮나 싶기도 한데 네. 어떤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충치는 실제로 엄마에게서 옮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의 입속에 있는 충치균이 아이의 입속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뽀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아이에게 엄마의 세균이 옮아가는 과정이 뽀뽀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음식을 엄마가 뭐 뜨겁다고 뭐 후 불어준다든지 뭐 맞아요. 이런저런 그런 확률이 되게 행동들이 높겠네. 있잖아요. 충분히 옮아갈 수가 있거든요. 뽀뽀의 시기를 고민하기 이전에 있어서 엄마의 구강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와 접촉을 하기 전에 충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한 만 3세 정도 됐을 때 거의 어느 정도 유치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어느 정도 유치가 다 나왔다 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아이를 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불소치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불소치약이 뭐 무불소, 저불소, 막 고불소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그 수치에 따라서 좀 나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00ppm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자료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불소 치약을 안 쓰고 있어요. 무불소, 네. 저불소 치약을. 나는 그래도 저불소 써.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모르기 네. 때문에.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제일 표준이 되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제 표준은 거의 미국 치과협회에서 제시해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로 따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소 치약 내용이 있는데, 고불소, 저불소 이런 얘기는 사실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뭐 0.1g의 치약을 써라, 또는 뭐 0.1mg의 불소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1000ppm짜리 불소 치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1000ppm 정도 되는 불소 치약을 쓰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무난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을 쓰면 그만큼 이제 충치 예방 효과는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충치가 잘 생기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러시면은 조금 더 농도가 있는 치약을 써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아이가 좀 치약을 너무 많이 삼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양보를 해서 저불소 치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불소 치약을 보통 500ppm이라고 하고 네. 권장되는 건 1000ppm인데 그러면은 용량을 네. 2배를 써서 하면은 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불소 농도입니다. 치약의 양이 많아진다고 좋아질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불소 치약을 쓰는 경우는 아이가 백기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 백기 훈련이 충분히 된 다음부터는 고불소 치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 치과협회 불소 치약 사용량에서 3세를 기준으로 네. 쌀 한 톨, 3세 이상은 완두콩 크기로 구분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완두콩 다음 스텝도 있나요? 다음 스텝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양을 이제 정하는 기준이 하루 불소 섭취량,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약을 사용할 수 있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치약을 쓰면서도 모두 다 삼켰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음식을 통해 불소를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가정을 해서 기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쓰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세에서 6세의 경우는 완두콩 크기를 써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왜 없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6세가 지난 후에는 아이들이 백기 훈련이 거의 잘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나이 때는 아래 영구치가 치배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소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리둥이가 지금 불소 도포를 해주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효과를 알 알기 수가 어렵죠. 없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많은 그동안의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어린 나이들은 주로 불소 바니쉬라고 해서 치아 표면에 이제 불소를 발라주는 방식을 택하는데 보통 1년에 2번 정도 최소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가셔서 불소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요. 특별히 조금 충치가 많이 생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횟수를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메론 맛이에요? 아, 맛을 첨가할 수 있어서 아무 맛이나 첨가할 수 있는 딸기 거예요? 맛도 있고요. 바나나 향도 있고 오, 네,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먹어보신 적 있어요? 냄새만 맡고 저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불소 네. 도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직접 표면에 발라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에 불소를 담아서 입에 이제 넣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보통 6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직접 발라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틀에 맞춰서 쓰는 경우에는 일단 틀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구역 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넘쳐나는 양 때문에 불가피하게 먹는 양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직접 발라줄 때는 이제 입안에 뭐가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구역 반사 없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소량을 사용하지만 요 금방 좀 약간 굳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섭취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믿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효과는 네. 이거 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비슷해요? 효과가 특별히 좋지는 않고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치아를 한 번에. 다음에는 칫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칫솔이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칫솔도 있고 애기용 치고는 좀 크다 이런 칫솔도 있는데 네. 혹시 뭐 칫솔 추천해 주시고 싶은 모양이나 뭐 있나요? 우선 이것 또한 이제 미국 치과 협회에서 권장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이의 입속에서 모든 면을 이제 충분히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칫솔 머리를 가진 칫솔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칫솔모는 최대한 부드러운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모양은 아이가 좋아하는 모양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잘 더 닦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큰 걸로 닦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섬세하게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도 작은 칫솔 머리를 가진 칫솔을 쓰시면 좋은데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그쵸. 다들 그렇게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교체 주기는 얼마나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 한번 교체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교체의 이유가 뭐 칫솔모가 너무 더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오래 쓰면서 칫솔모가 좀 변형이 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 조절을 못해서 좀 거칠게 쓸 수도 있고 뭐 물어뜯을 수도 있고 하는 이유로 좀 빨리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망가졌다 더러워졌다 싶을 때는 바로바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할 때 입을 빡 다물고 칫솔을 막 물어뜯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며칠 안 썼는데도 막 다 이렇게 벌어지고 칫솔모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애기 칫솔이 그렇게 또 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2개씩 사야 되니까 네. 은근 부담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막 며칠 안 썼는데 이렇게 다 벌어지고 이러면은 다 새 거 써야 되나요? 눈물을 머금고 새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어뜯는 등의 네. 이제 불필요한 행동 때문에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 덜 물어뜯어요. 그게 4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계속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치실 사용을 시작해라 이런 네. 얘기를 봤어요.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을 쓰면 그만큼 이제 충치 예방 효과는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애들도 치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애기용 치실을 쓰고 있는데 제품을 쓰고 있는데 끈으로 된 거는 조금 애들이 쓰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형태의 네. 치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금니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거를 해주는 부위가 여기 앞에랑 요 정도까지는 잘 해주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맨날 해주지는 못해요, 솔직히. 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네. 번 해주려고 노력해요. 네. 맨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실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치아 충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치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빠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처럼 뭐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유치가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은 영구치가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영구치가 나오는 거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충치가 생겨서 구멍이 났다. 그런데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치아 사이의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나올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서 부종교합 상태로 맹출이 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충치가 만약에 너무 심해서 그 유치 자체가 감염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감염된 염증이 밑에 있는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 모양이 뭐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니에 약간 깨진 거? 파절이라는 네, 표현을 파절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애가 그 베이비 가드를 잡고 이렇게 앞니를 계속 물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귀가 끝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 깨짐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조금 고민이에요. 이 해봐. 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 정도 깨진 거는 뭐 크게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뭐 너무 날카로워서 불편하면은 그 부분만 조금 다듬어 줘도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점점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저한테 온 상황은 아니지만 네. 아이가 막 끼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서 충분히 앞니가 깨질 수 있을 것 충분히 같은데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빈번하게 좀 사고가 나는 편이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앞니가 이렇게 하얗게 치석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래가 먼저 많이 삐뚤삐뚤해요. 일단 지금 만약에 뭔가를 해주신다면은 젤리를 진짜 좋아해요. 이를 어떻게 닦는지 직접 보여주신다고 해요.